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SNS 등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홈페이지는 있으면은 약간 신뢰도예요, 신뢰도.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데는 금액은 보통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들고요. 약간 컴퓨터를 할 줄 아시는 분들은 i앱 같은 거 사용하시면 무료로 할 수 있어요. 그 한 달에 뭐 얼마 내고 도메인을 사가지고 쓰는 거니까 그게 있고 없고가 차이가 좀 커요. 근데 저는 없습니다. 저는 안 하고 저는 블로그를 더 깜빡하게 해봤거든요. 제 블로그에다가 제가 직접 적은 글들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하나씩. 그럼 지금 뭐 1년 했으면 300개가 넘겠죠. 그렇게 못하죠. 근데 너무 바쁘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외주를 주고 업체 의뢰를 해서 제가 사진만 보내주고 글을 작성해달라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그 글들이 상위 노출이 되느냐? 안 되죠. 제 블로그는 지수가 엄청 낮으니까 노출은 안 되지만 저에 대해서 저한테 어떤 시술을 받기 위해서 검색을 하다 보면 저에 대한 자료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뭐 엄청 많이 했구나 이런 용도예요. 사실 용도가. 그래서 블로그도 이렇게 많이 해놓으시면 좋죠. 당연히. 그래서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하시면 좋고 안 하셔도 된다. 내가 좀 신뢰도를 좀 쌓고 좀 뭔가 돈적으로 투자를 좀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면 무조건 좋습니다. 하지만은 그 만들 돈으로 초기에 그냥 나는 홍보를 더 하자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홍보가 되고 데이터를 만들어야지 그런 자료들이 더 좋아지겠죠. 두 번째, 유튜브는 최고의 광고 수단이죠. 돈 하나도 안 드는. 너무 좋은 거죠. 근데 하기까지가 너무 어렵습니다. 뭔가 내가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카메라 켜져 있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사람이 알던 단어도 기억도 안 나고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처음에 그런 게 되게 헷갈리고 그리고 찍어놓은 결과물을 본인이 보는 순간 아주 민망하고 막 손가락이 오그라들고 삭제해버리고 이렇게 되는데 그걸 이겨내고 하시면은 최고의 무기입니다. 사실 유튜브는. 후기 중에 가장 좋은 후기는 실제 사람하고 나는 대화죠, 대화. 실제로 받은 사람의 그 이야기예요. 이거만큼 좋은 그게 없는 거예요, 사실. 아무리 사진 비포 애프터보다 그냥 이 사람이 너무 만족한다. 나는 처음에 이거 좀 반신반의하고 받았는데 지금 받고 나니까 너무 좋았다. 또는 한 주 한 주 지나가는 게 너무 기다려지고 빨리 완성되고 싶어서 너무 기다려졌다.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너무 도움되는 거예요. 어떤 사진보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거는 용기를 내셔가지고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한 6개월 동안 했다가 쉬었다. 마지막에는 술 먹고 했어요. 술 먹고. 소주 한 병 까고 맨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편집을 했는데 너무 더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또 지우고 그렇게 하다가 방법은 술 먹고 찍고 이걸 그냥 맡겨버리자. 다른 사람 해달라고 맡기고 저는 제가 안 봐요. 그렇게 한 두세 번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그냥 이렇게 생겼었구나, 목소리가 이렇구나, 그냥 좀 내려놓게 되고 훨씬 더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굉장히 길었지만은 실제로 저한테 시술을 오시는 분들 전부 다 그래요. 뭐 보고 오셨어요? 유튜브 보고. 거의 다. 그러니까 제가 인스타에 노출이 되고 저한테 받기 위해서 여러 매체를 검색을 해보는 거죠. 저는 삭발 큰 형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걸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게 몇 개 없어요. 교육 영상 몇 개 있고 후기는 한 두세 개밖에 없고 조회수도 200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근데도 그냥 보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구나. 교육도 하는 사람이구나. 좀 잘하겠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데모 실습 가셔서도 서로 족끼리 시술하는 거를 좀 서로 찍어주세요. 영상, 사진, 영상 다. 그래서 원장님이 만약에 시술하고 계실 때 원장님이 찍어주면은 이런 데이터들을 빨리 모아야 되는 거예요. 돈 주고도 못 사요. 그래서 팀워크가 좋아야 되고 그 팀워크가 좋기 위해서는 회식을 한번 하셔가지고 원장님들끼리 좀 이렇게 친목을 좀 나누는 게 좋습니다. 친해지고 또 수료를 하시고도 서로 정보 공유도 좀 하고
이런 게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유튜브는 진짜 마음 먹기에 달려 있고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뭐 유창한 거 필요 없어요. 누구 잘 된 거 하나 딱 보고 똑같이 따라하면 됩니다. Q&A 이런 거 하나 보고 대사 한 몇 번 보면 외워져요, 대충. 그거 그냥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이렇게 갑자기 알고리즘 타서 탁 대박 나버리면 1년치 매출이 그냥 되는 거예요, 다시. 그거 보고 계속 옵니다. 계속 와도 내가 못 받을 정도까지. 이번 달에 예약이 다 차서 다음 달로 하셔야 되겠어요. 막 이런. 그래서 그 내용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유튜브는 꼭 한번 해보시고, 지금 오늘 저를 그 보조강사로 도와주실 뒤에 앉아 계시는 안양 원장님이신데요. 안양 해복점. 친구분하고 같이 하시는데 너무 잘하세요. 유튜브도 서로 재밌게 막 찍고, 오징어 게임 이런 거 패러디 해가지고 찍은 영상도 봤거든요. 이렇게 해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해보시면은 확실히 매출에 도움도 되고, 뭔가 내 동기부여도 되고, 좋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꼭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자, 그 다음 블로그. 자, 네이버 블로그라고 표현 안 하고요. 그냥 네이버라고 할게요. 네이버. 우리가 어떤 맛집을 검색할 때 보통 한국 사람의 90% 정도가 네이버라는 매체를 사용합니다. 무슨 방이동 맛집, 뭐 족발 맛집 이런 거 칠 때 거의 다 네이버를 사용하고요. 다음이나 야후, 구글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어요. 차라리 일본 같은 데는 구글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아메바 이런 거 쓰지만 한국은 무조건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그래서 네이버에서 만약에 원장님 진주잖아요. 진주 두피 문신을 검색했을 때 원장님이 딱 노출되기 위해서는 요즘 컴퓨터 말고 거의 다 검색을 모바일 휴대폰으로 합니다. 휴대폰으로 했을 때 상위 5위 안에 들어야 돼요. 물론 더 보기 눌러서 원장님이 나올 수도 있지만 요즘 귀찮아서 더 보기 절대 안 눌러요. 딱 쳤을 때 나오는 그 5명 다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상위 5위 안에 들기 위해서는 원장님이 파워 블로그가 있어야 돼요. 근데 파워 블로그가 지금 뭐 현찰로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부르는 게 값입니다. 지금 없어요. 그거 말도 안 되는 거고. 자, 이럴 때 업체를 쓰는 겁니다. 업체를 쓰는데 이 업체들은 대부분 계약 형식이 선불제고요. 한 달이 아니고 25번 노출을 보장을 해줍니다. 내 글이 1위로 올라가 있다가 어떤 외부의 신고, 타업체에서 그냥 보신 신고 눌러버려요. 그럼 떨어지거든요. 이럴 때는 하루로 안 친다는 거예요. 떨어진다. 그래서 상위 5위 안에 25번 들어주는 올라가는 조건으로 가격을 책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무조건 하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자, 키워드 가격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키워드 가격에서 가장 비싼 키워드는 당연히 두피 문신입니다. 네이버에서 두피 문신 쳤을 때 나오는 업체들은 약간 대기업, 기업형 이런 업체들이 많고요. 개인이 하기에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블로그를 하시면 좋은데, 네이버 하시면 좋은데 키워드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두피 문신이라는 키워드 자체는 너무 비싸고 그럼 그 하위 키워드로 내려가야 돼요. 만약에 뭐 서울 두피 문신은 두피 문신보다는 조금 싸겠죠. 서울 두피 문신보다 조금 더 싼 거는 뭐 강서 두피 문신 될 거고, 강서 두피 문신보다 조금 더 싼 거는 뭐 발산 두피 문신 될 거고, 그거보다 더 싼 거는 뭐 양천항교역 두피 문신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점 내려가면서 가격이 싸져요. 근데 원장님들이 처음에 목표를 이 파일을 너무 크게 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원장님들이 하는 지역에서 조금 내가 있는 위치 반경 한 5km 내 안에 어떤 유명한 랜드마크를 찾아야 되죠. 그 랜드마크를 찾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는 저는 지하철역이라고 생각해요. 지하철역 이름부터 뭐 서울대 입구역 두피문신, 뭐 봉천 두피문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지하철역이 없는 분들은 뭐 진주에 유명한 거 많잖아요. 육전 냉면 이런 거 있죠. 네, 저는 요식업을 했기 때문에
뭐 육전 두피문신. 진주는 그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냥 진주 두피문신 해도 사용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 키워드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가 않다. 그래서 원장님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진주 두피문신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서울권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축소를 좀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경기도권들도 서울보다는 조금 저렴하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저렴하지 않습니다. 보통 업체 가격은 25일 조건으로 한 50만 원 정도 할 겁니다. 그 투자를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그 50만 원 해서 한 명도 안 오면 어떡하지? 당연히 두렵죠. 근데 하지만은 50만 원 쓰면 한 명 와요. 무조건 옵니다. 한 명 오고 그 온 사람의 수익으로 이거 그죠? 없어지고 그 수익을 얻은 돈으로 다시 또 재마케팅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럼 이 글을 보고 하나 왔기 때문에 글을 하나 더 올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누적이 되거나 많이 쌓일수록 유리한 거죠. 그런 식으로 네이버를 관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50만 원 썼는데 하나도 안 올 경우도 있어요. 그건 이제 운이 없는 거예요. 이럴 경우는 다음 달에 할까 말까 엄청 망설여져요. 솔직히.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래도 해야죠. 직업이니까. 3달 정도는 버린다 생각하고 투자금이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무조건 오고 그 온 사람의 수익을 얻어서 다시 또 재투자. 뭐 대표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스노우볼 효과 이런 거죠. 점점 굴러가서 너무 커지는 거. 그러다 보면은 한 달에 1명 하고 그 다음 달에 2명 하고 그 다음 달에 3명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3명 한 사람들의 또 소개가 들어오고 내가 홍보한 거랑 맞물려서 점점점 파이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월 2,000, 1,500 이런 것도 크게 힘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천만 원까지 하기는 또 쉽지도 않습니다. 사실. 업체도 많고 내가 그만큼 잘해야 되고 내가 스타성이 있어야 되고 스타성이라는 거는 원장님들만의 그 브랜딩이 돼야 돼요. 원장님이 잘하는 어떤 취미.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운동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자전거 동호회를 오랫동안 활동을 했고요. 그 동호회에서 저는 이미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냥 부르면 가야 됩니다. 이런 모임들을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옛날에 보험쟁이들이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수영 동호회 나가고 등산 동호회 나가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부터 내가 오픈하면은 영업성으로 접근한 것처럼 보이는 즐기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도 해보는 것도 참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스타그램 좀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안 하세요, 원장님? 네. 젊은 분들은 거의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30 후반 정도부터는 조금 안 하고 하다가 말다가 이런 느낌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없었어요. 아예 인스타그램 자체가. 만드는 법도 모르고 근데 이제 저도 이거 시작하면서 새로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게 어떻게 보면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홍보 수단인데 그래도 효과적이죠. 제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자, 인스타그램은 밴드에 보시면은 그 가입하는 방법과 계정을 변경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보고 따라해 보시면은 쉽게 하실 수 있고요. 인스타그램을 해서 일단 목표가 그겁니다. 게시글 50개, 팔로워 100, 팔로잉 100 만들. 그 정도로 해놓고요. 게시글 50개를 어떻게 만드냐. 그럼 데모 모델로 해봤자 20개에서 30개 정도 나올 거고 원장님들 시술하는 영상 같은 거 서로 찍어주고 해가지고 하면 50개 딱 맞출 수 있어요. 50개 맞춰야 돼요. 안 되면 음식 사진이라도 막 다 때려 넣어야 돼요. 일단 50개 맞춰놓고 시작해야 됩니다. 게시글이 1개인데 이걸 광고를 올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광고 보고 들어왔다가도 바로 나가버려요. 이게 뭐야 이거? 1개밖에 없어.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쓸데없는 사진이라도 음식 사진, 오늘은 시술 끝내고 나를 위한 나에 대한 보상, 족발 먹고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해야 돼요. 해서 게시글을 맞춰놓고 그 다음 내 데이터가 쌓이면은 쓸데없는 걸 하나씩 지워나가면 돼요. 점점 깨끗하게. 그러니까 일단 50개를 맞추고 팔로워 100 그리고 팔로워 100 이거를 돈 주고 사도 돼요. 그 인스타에다가 SNS 샵이라고 검색하면 그
그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뭐 5만 원 충전해놓고 팔로워 한 10개 사고 좋아요 한 100개 사고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한꺼번에 사는 게 아니고 하루에 한 10명씩 해서 인기 게시글이 돼야 되는데 인기 게시글이 되는 조건은 정해진 공식은 딱 없어요. 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은 로직을 계속 변경합니다. 그 자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로직을 파악할 만한 건 또 바뀌고 계속 바뀌어요. 하지만 대략적인 느낌은 있어요. 내가 게시글을 올리고 1시간 내에 좋아요 100개, 댓글 10개가 되면은 좀 노출돼요. 이게 공식인데요. 이걸 어떻게 하냐? 좋아요 100개를 누가 눌러줄 거야? 안 눌러주지. 그럼 사야 돼요. 100개 사고요. 그리고 댓글 5개 사고요. 그 댓글에 원장님이 대댓글로 댓글 달아주면 10개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면 그게 한 10,000원도 안 돼요. 그거 다 해봤자. 그거 사는데 좋아요 100개랑 뭐 댓글 5개 이렇게 해가지고 10,000원도 안 되거든요. 한 몇천 원 돼요. 한 3, 4천 원? 그 정도 써가지고 한번 띄워놓으면 그거 연락 와요. 진짜. 그건.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이제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다음 주부터 원장님들끼리 서로 찍어주고 해야 됩니다. 그 감독님이 다 찍어줄 수 없어요. 그래서 서로 찍어주고 감독님도 좀 찍어드리고 이게 상호 보완이 돼야 돼요. 너무 혜택을 원래는 그렇죠. 호의가 계속되면 그런 거 있었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이런 노력들을 지금부터 다음 주부터 착착착 해 나가셔야 돼요. 자, 이거는 뭐 제가 그 설명했던 말들 다 포함된 내용이니까 넘기겠습니다. 자, 사진을 찍는 방법. 사진을 어떻게 찍으면 좋을까?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정면, 그리고 45도 각도, 그리고 완전 측면, 그리고 완전 숙인 거, 귀에. 최소 이렇게 찍어요. 최소. 그러면 사진이 한 명당 9컷이 나와야 돼요. 9컷.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정면을 찍고요. 그리고 45도 숙인 거 하나 찍고, 그리고 완전 숙인 거 하나 찍고, 다시 이렇게 세워서 45도 하나, 90도 하나, 뒤에 하나, 다시 90도 하나, 45도 하나. 이렇게 하면 9장이거든요. 이거를 해야 돼요. 매번 올 때마다. 제가 사진을 왜 찍는다고 했죠? 증거 다. 맞아요. 증거예요, 증거. 이 사람이 점이 있는데 이거를 안내를 안 하고 넘어갔어. 근데 사진이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던진 거 아니에요. 원래 고객님 점이 있었어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진 안 찍어놓으면 빼박이에요. 그래서 사진은 항상 왔을 때 그리고 시술 직후 이렇게 2번 찍는 거예요. 그럼 7주 동안 14번 찍는 거죠. 손님도 되게 귀찮아요. 처음에. 아, 또 찍어요? 또 찍어요? 원장님들 설명 잘 해줘야 돼요. 이거를 사진을 그냥 찍는 게 아니고 사진을 찍어놓고 내가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어디까지 들어가고 어디가 톤이 원하고 이걸 보는 자료이기 때문에 꼭 협조해줘야지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진은 우리가 비춰지겠지만 항상 매번 찍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쓸 사진은 처음이라 끝이에요. 중간 과정은 사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증거 확보 때문에 필요한 거고 처음과 끝이 제일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오실 때 그지처럼 하고 오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그냥 주무시고 제가 머리 감겨줄 거니까 그냥 편안하게 오세요라고 해야죠. 좀 별로 안 좋은 느낌으로 비포. 그리고 완성됐을 때는 슈트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걸어놓고 그 손님 올 때마다 입혀주세요. 그리고 뭐 선글라스나 액세서리 이런 거 좀 샀다가 채워주고 뭐 이런 느낌. 비포가 애프터랑 완전 극과 극이어야지만 그 효과가 좋습니다. 자, 안 좋은 예시 뭐 이런 거.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조도가 안 맞아요. 뭐 너무 시커멓게 찍어가지고 뭐 이게 시도한 건지 그냥 그림자가 찍어가지고 판단이 안 나요. 이런 거는 손님들도 일반 그 유튜브에서 보고 바로 넘겨보죠. 안 봐요. 자, 이런 것도
이거 뭐가 잘못됐어? 가르마가 여기였는데 바꿔버려. 이런 건 비교 샷이 안 되는 거야. 그럼 가르마만 바꾼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럼 이런 거. 조도도 다르고 높이도 다르고 이렇게 되면 그냥 보기 불편한 거예요. 안 가요. 그래서 이런 높이도 맞춰야 되고 이런 어플들이 뭐 좋은 어플들이 있으니까 맞추고 자 이런 변화 과정 이렇게 비포 애프터가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이런 대박이죠 이거 어떻게 못 돌아다녀요 사실 이렇게 지금은 완전 다르잖아. 이런 거 무조건 모자 써야 돼요. 근데 지금 안 써도 돼요. 이런 거 인물이 달라져 확실히. 그래서 이거 내가 이 사진을 보고 와 나도 이렇게 되고 싶다 느낌이 나야 돼요. 이런 느낌. 그래서 위치도 높이도 딱 맞고 이렇게 보기 편하게 시작합니다. 자뭐 어플은 뭐 여러 가지 어플이 있는데요. 이런 어플이 있습니다. 이런 거 쓰셔도 되고 요즘에 좋은 거 더 많아요.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칸도 나눌 수 있고 자기가 알맞게 이렇게 유료 결제를 하셔가지고 무료는 이런 좀 기능들이 많이 없어요. 유료 결제하면 1년 구독이 뭐 한 3만 원, 뭐 4만 원 하고. 자 네이버 블로그도 뭐 제가 설명 다 했던 내용입니다. 유튜브가 진짜 이렇게 알고리즘을 한번 타면은 끝나요. 이분 때문에 그레이시티가 지금 있는 거예요, 사실. 구준혁이 아니에요. 이분은 원래 택시 기사인데 이분 영상이 어떤 알고리즘을 듣고 100만 원 찍어버렸어. 그래서 대표님 혼자서 못하는 거예요. 직원이 필요한 게 어떤 시기가 있었고 그때 제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회사가 그때 회사가 아니었죠. 조그만 업체였는데 갑자기 커진 거예요. 3년 만에. 3년 만에 지금 대표님 150억 벌었어요. 그 얼마나 대박이에요. 차 어제 본 벤틀리 보고 왔다니까. 한번 앉아봤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유튜브가 한번 걸리면은 진짜 내가 그 약간 로또 같은 느낌이거든요. 어떻게 알고리즘을 할지 알 수가 없어요. 한번 잘 걸리면은 그냥 개인 업체라도 하나 걸리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복권 살 때처럼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면 로또 복권 우리가 사서 안 걸리잖아요, 그죠? 안 걸릴지 알지만 그래도 기대감을 사는 거고 이것도 만약에 된다면 로또 복권 못지않은 복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알려지게 된 계기는 이제 구준엽 씨죠. 구준엽 씨는 처음에 바로 안 왔어요. 우리가 앰버서더를 하긴 하지만은 협찬도 아니고요. 자기 돈 100% 다 내버렸어요. 구준엽 씨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 자기가 처음에 안 오고요. 자기 동생들을 한 명씩 보냈어요. 한 명씩. 가서 해봐. 이거 가서 받아봐. 돈 줄게. 확인하고 또 보내고 한 3명 보내고 그 다음에 보는 거예요. 구준엽 씨 왔을 때 제가 다 봤어요. 제가 시술 받을 때 구준엽 씨 봤거든요. 와 연예인 하는구나. 내가 잘했네. 저도 이거 배울 수 있어요? 배울 수 있대요. 돈만 내면. 배웠습니다. 참 잘한 선택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대표님은 그 영상이 터지기 전까지 이런 것들도 했습니다. 뭐 브이로그, 한강 가서 직원들하고 그냥 뭐 치킨 먹고 막 놀고 막 이런 거 쓸데없는 영상. 이런 영상이라도 뭐 있으면 좋은 거예요, 무조건. 아 이런 이렇게 놀기도 하는구나. 뭐 이런 사람들이구나. 이런 걸 알리는 과정이고 이제는 이런 거 안 하죠, 그렇죠?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죠. 대표님 이미 너무 유명한 분이 계셨기 때문에. 자 유튜브를 편집하는 어플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파이널 컷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지만 그 다루기가 너무 어려워요. 배워야 되고 이 블로라는 어플은 되게 직관적이고 되게 쉬워요. 해보면 저도 되게 못하거든요. 그리고 그냥 몇 번 눌러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로 영상 편집을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더 좋은 퀄리티는 업체에다 의뢰를 하고. 블로라는 어플 참 간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뭐 1년 구독이 한 5만 원대 정도.
자, 유튜브 뭐 주의사항 뭐 보면 두피무신이라는 키워드 사용 금지 사용해도 돼요. 사용하면 이제 안 되는 이유는 사용했다가 블록을 넣으면은 그 영상이 그 블라인드 소리 돼요. 나한테 뭐 혜택 뭐 불리할 건 없이 써도 됩니다. 써도 되지만은 그래도 안 쓰는 게 낫겠죠. 그런 느낌. 뭐 신고를 당하고 이런 건 안 돼요. 이거 외국 기업이라서 실제로 시술 영상 뭐 바늘 이런 거 나와도 돼요. 근데 네이버에는 바늘 같은 거 나오면 안 됩니다. 실제 시술하고 있는 모습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바로 블럭 뭐 유튜브 관련 업체 뭐 현황 이거는 옛날이고요. 지금은 너무 많죠. 다 하죠 유튜브 웬만한. 근데 안 하는 업체가 훨씬 많습니다. 아직까지 하는데 몇 군데 없어요. 디블랙 대표님이랑 탈모와 다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한숨을 푹푹 쉬고 있죠. 장사가 너무 안 돼요. 이런 유튜브 채널 아트 같은 거는 유튜브를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나오는 화면이에요. 원장님들 어떤 뭐 원장님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원장님들만의 뭐 브랜드 로고 이런 게 있으면 좋겠죠. 이게 뭐 하는 업체인지 이렇게 보여주는 명확한 채널 아트를 제작을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그 업체에다 의뢰하는 게 좋아요. 홈페이지 제작 방법은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홈페이지는 말 그대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그냥 신뢰성입니다. 신뢰성. 아, 이 사람 검색을 해봤는데 홈페이지가 있고 뭐 이런 게 있구나. 근데 네이버에서 그 홈페이지가 노출되기 위해서는 또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립니다.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은 안 봐요. 일단 너무 어지러워. 정리가 안 되는 느낌이고. 하지만 원장님들은 이렇게 해야 돼요. 처음에 게시글이 없을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이것들을 하나씩 지워나가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곳인지 명확하게 딱 봐도 알게끔 이렇게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색감을 좀 넣어가지고 계절별로 뭐 어떤 색깔로 가고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고, 원장님들이 유튜브 그 인스타를 SNP 그 업체들 검색을 쭉 해보고 와, 이 사람 거 괜찮다 하는 거를 똑같이 따라하면 됩니다. 딱 보고 한 롤모델 하나 정해가지고 그 사람 똑같이 비슷하게 하면은 잘 되는 거를 따라하는 건 좋은 거죠. 벤치마킹 하는 거. 광고 만들기는 이거는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1일 금액을 설정합니다. 1일 금액은 1일 동안 이 예산입니다. 어느 정도 풀릴까? 저는 대충 보통 5,000원 정도예요. 1일에 5,000원. 하루에 5,000원치를 돌릴 거고 그 기간을 저는 6일을 안 하고요. 30일 잡아요. 30일. 그러면 거의 한 2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잡습니다. 그렇게 잡아야지만 이 데이터를 뽑을 수 있어요. 이 게시글을 한 달 동안 돌렸을 때 이 효율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한 달을 돌려봐야 돼요. 6일씩 돌리고 7일씩 돌려가지고 그 효율을 못 뽑아요. 데이터를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6일 동안 돌려서는 건당 얼마인지가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거는 되게 쌀 때가 있고 비쌀 때가 있고. 근데 한 달을 돌려보면 효율이 클릭당 뭐 500원이 소요됐다, 700원이 소요됐다, 300원이 소요됐다. 300원이면 완전 좋은 거고요. 500원 넘어가면 조금 비싸고 1,000원 넘어가면 그건 바로 광고 종료해버리고 다시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처음에 금액을 설정하고요. 그리고 지역은 자기가 있는 뭐 반경 5km, 10km 이렇게 하시면 돼요. 범위가 클수록 금액이 올라가겠죠. 보통 한 5km, 10km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10km. 5km는 좀 너무 작은 느낌이고 10km 정도 해서 돌리면 그 주변의 특정 인물들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쫙 뿌려집니다. 그러다가 내가 뭘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광고 뜨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근데 주의할 점은 이 원장님들이 활동 분야에다가 뭐 아티스트, 두피무신 이렇게 넣어버리면 손님한테 뿌려지는 게 아니고 우리 원장님들한테 뿌려지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그냥 그 특정을 잡으면 안 됩니다. 그 어떤 뭐 분야를 잡게 되면은 우리끼리만 보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필요 없는 돈을 날리고 이거 원장님 오픈하셨구나 뭐 이런. 그래서 그 선정을 잘 하셔야 돼요. 좀 어렵죠.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죠. 이런 것들은 요즘 유튜브 검색해보면 이거를 활용하는 방법들 그 설명 잘 되어 있는 글들이 그 영상들이 많거든요. 그거 한번 참고해보시면 참고하시고 다시 한번 보시면 이해가 돼요. 근데 이거는 한번 해봐야 돼요. 실제로 해보면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느낌도 좀 어렵고 저도 이거 저는 여기 와서 이걸 만들었고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려운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젊은 원장님들이 되게 잘해요. 하는데 저는 원장님들은 그런 거 해도 돼요. 개인 업체면 무슨 뭐 전단지 같은 거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아파트 많은 상가 같은 그 엘리베이터 안에 배너 같은 거 전광판 나오는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큰 아파트 이런 데는 그런 거에 해도 되고 그렇죠. 인스타 광고 돌리는 거 똑같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 이거는 유튜브를 좀 보시고 개인적으로 공부를 조금 하셔야지. 자, 그리고 이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 보통 이렇게 그 인스타 게시물에 해시태그라는 걸 달아요. 이게 뭐냐면은 검색어예요. 검색어. 내가 노출되고 싶은 검색어. 원장님을 예를 들면 뭐 진주 두피 문신, 진주 헤어라인 두피 문신, 진주 구렛나루, 진주 M자 커버, 진주 흉터 커버 이런 걸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개수가 저는 지금 제가 판단한 로직은 15개를 넘어가면 안 좋은 거예요. 15개보다 작아도 안 좋아요. 딱 15개. 저는 무조건 15개 맞추거든요. 15개 딱 맞춰가지고 요거를 해놓으시면은 효과가 좋습니다. 말씀드렸어요. 15개. 잊어버리면 30개씩 돌리면은 안 돼요. 노출이 안 돼요. 무조건 15개 딱 맞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뭐 컨셉, 피드, 뭐 이런 그 분위기 어떤 톤으로 갈 거냐 뭐 이런 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런 피드도 솔직히 원래 제가 다 했거든요. 할 줄 모르는데 그냥 뭐 이상하게 컴퓨터 켜가지고 뭐 그레이시티 로고를 넣고 했는데 역시나 너무 올드하고 안 예뻤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업체에다 의뢰합니다. 사진 주고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잘해줘요. 그러니까 그 건당 뭐 5,000원에서 한 10,000원 정도 했거든요. 하나당 사진 하나당. 그래서 이런 것도 투자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런 거 좀 맡기는 게 훨씬 더 유익하고 결과물이 훨씬 좋습니다. 직접 하는 거. 제 거 옛날에 제 거 보면 진짜 나이 든 사람이 한 것 같이 보여요. 지금은 예쁘게 잘 해놨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죠. 어떤 이름이 나오고 이런 걸 했다. 반식해서 뭐 비포 애프터 이렇게 해도 되고 비포 애프터를 너무 많이 해도 이게 한 번씩 걸릴 때가 있더라고요. 자체 검색에서 신고를 당하는 게 아니고 이 인스타 인공지능이 어떻게 한 번씩 걸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게 노출도 안 되고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비포 애프터 위주로만 올리지 말고 중간에 뭐 글씨만 있는 것도 하나 올리고 뭐 오늘 뭐 시술 5건 피곤하다 이런 거. 그런 것들도 올려주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팔로워를 뭐 산다고 했잖아요. 구매를 하고. 하지만 너무 구매 위주로만 가게 되면 또 문제가 생겨요. 인스타 AI가 인공지능이 이 사람은 유령 계정이구나. 뭔가 이상함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이게 노출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제일 하면 좋은 활동은 실제로 원장님들이 조금 활동을 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 하느냐?
맛집, 내 주변 맛집 검색해서 다 그냥 팔로우 넣어버려요. 그리고 댓글 한 번씩 써주고 가서. 그럼 그 사람이 또 나를 걸어줘요. 이렇게 실제로 교류가 조금 있어야지. 너무 다 산 것만 해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마팔 해주세요 하고 뭐 댓글 남기고 놀러 갈게요. 오 너무 맛있어 보이네 하고 갈게요. 뭐 이런 거. 맛집으로 공략하는 게 제일 나아요. 아니면 헤어샵 같은 거. 여기 원장님 머리 너무 잘하시는 거, 너무 친절하고 꼼꼼해 보인다. 이런 거 해주면 그 원장님도 제 거에 들어오겠죠. 팔로우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헤어샵에 다니는 손님이 제 걸 보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런 식으로 조금씩 넓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일주일에 한 시간 정도 딱 잡고 이것만 딱 하는 거예요. 한 시간 정도 무조건. 협찬하기 이런 것도 좋은데요. 이제 그 지역의 유명한 인플루언서, 유명한 사람들을 협찬해 주는 거죠. 내가 지금 두피문신 이런 거 많이 해왔는데 너 내가 공짜로 해줄게. 네 스타일 한번 올려줘. 이런 거. 이런 거에서 또 한번 걸리면 대박 나요. 유명한 사람들은 잘 안 하려고 하겠죠. 잘 얘기로 풀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협찬을 해주면은 아주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자, 뭐 사진 보정 어플 뭐 많습니다. 뭐 캔바, 뷰티랩 뭐 있고 저는 써보니까 그냥 스노우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스노우나 뭐 360 카메라 이런 것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쓰기에 그게 가장 무료고 이건 뭐 노출 방법 제가 말해드린 건데 그래도 한번 사진 찍어서 한 번씩 갖고 계십니다. 사진 안 찍으세요? 찍었어요 벌써? 찍으시면 공유 한번 해주시고요. 해시태그 업로드 방법은 제가 말한 게 맞아요. 이거보다 로직이 계속 변합니다. 하지만 15개 그거는 거의 불변, 거의 맞아요. 자, 매출을 극대화시킨 가격표 뭐 이런 것들 최소 항목해가지고 아까 너무 빅보이부터 위주로만 올리지 말고 이런 것도 넣어주면 좋죠. 금액은 넣지 말고 눈썹도 하고 뭐 S&P, 뭐 헤어라인, M자 커버, 흉터 커버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체크합니다. 그리고 스토리 게시글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영상 뭐 한 15초짜리 영상인데요. 이거를 올리게 되면 내 그 동그란 마크에서 빨간색 테두리가 생겨요. 그래서 뭐 교류가 뭐 활발하게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는 건데 저는 잘 안 합니다. 저는 잘 할 줄 몰라요. 근데 많이 하면 좋아요. 많이 하면.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시는 분들이 잘하는 거죠. 저는 힘들어서. 이것도 한번 찍어두시고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찍으셨죠? 넘어갈게요. 자, 그레이시티 뭐 사용 장비, 뭐 장비빨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남자들 그죠? 뭐 하려면 뭐 제일 좋은 걸로 맞춰야 되고 스키 타러 갈 때 머리 메이크업도 사야 되고 뭐. 이것도 이런 개념입니다. 사실 장비를 빵빵하게 한다? 저는 별로. 일단 이런 카메라들 뭐 소니 뭐 이런 거 100만 원에 뭐 렌즈 사야 되고 또 그리고 뭐 코맥스, 링종 이런 거 사면 이것만 해도 거의 한 200~300 깨져요. 저는 이거 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휴대폰으로 찍으세요. 휴대폰 찍고 이 돈을 마케팅에 그냥 써버리는 거야. 차라리 이거 나중에 사면 되는 거예요. 이걸 뭐 미리 막 다 해놓고 막 이렇게까지 뭐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저 같으면 일단 이 돈으로 마케팅에 먼저 투자를 하고 그냥 휴대폰으로도 충분해요. 요즘 휴대폰들이 너무 화질도 좋고 어두운 조도에서 잘 나오기 때문에 휴대폰만 저는 오히려 이거 다 있는데 휴대폰만 써요 지금. 귀찮은 거예요. 규식해야 되고 조명해야 되고 휴대폰으로도 얼마든지 잘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휴대폰으로 좀 사용을 해보시고 부족하면 그때 장비 추가해서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느낌도 좋죠. 자, 뭐 많아요. 이렇게 뭐 조명도 있고 뭐 롤 스크린 해가지고 색깔 뭐 바꾸고 이것도 있으면 좋죠, 당연히. 그냥 저는 뒤에 흰색 무광 페인트로 칠하고 그걸로 해요. 이렇게 이걸로 하면 돼요. 이거를 뭐 괜히 이거 사가지고 설치해야 리모컨 달아야지 올렸다 내렸다 색깔 바꾸고 이것도 다 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보다는 그냥 흰색 무광 페인트를 해서 이렇게 하고 안양 원장님은 한번 가보니까 흰색 그 전지 붙여놓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해도 돼요. 굳이 비싸게 이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있으면 또와 이거 장난 아니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차라리 저는 이거를 블로그 마케팅에 쓰겠다 지금. 자, 뭐 직영점 협업점 뭐 이런 내용인데요. 서울에는 뭐 이렇게 있고 경기 충북 진주는 없습니다. 해외 지사도 있어요. 베트남. 이 베트남에 있는 이 원장님은 저보다 한 기수 후배거든요. 근데 이제 직원 생활을 거의 비슷하게 해가지고 되게 친하고 또 서로 좋아하는 원장님인데 남자예요. 근데 그 원장님은 베트남에서 오랫동안 거주를 하셨고 그래서 원래 이거 배우고 한국에 왔다 해도 과연 아닐 정도로 지금 베트남에서 잘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지금 완전 불모지 S&P라는 거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알려가고 있는 중이고 만약에 조금 있다가 올 내년 하반기쯤에 하노이로 확장할 거예요. 베트남 하노이 가야 되는 거예요. 방민 여기는 너무 시골 느낌이고. 그래서 해외 쪽도 지금 동양권은 아주 전망이 좋습니다. 일본이라든지 뭐 인도네시아 그리고 뭐 태국, 중국 말할 거 없죠. 이 정도 괜찮고요. 대신 서구권은 약간 그 어떤 플랜을 잘 짜서 가야 돼요. 동양이랑 서양의 차이점은 동양은 대머리라는 게 조금 놀림거리가 되는 게 좀 있고요. 서양은 자존감들이 워낙 높아가지고 대머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받을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를 멋있게 변한다고 이렇게 내용을 풀면은 거기서 먹힐 수 있는 거죠. 그 플랜을 잘, 동양하고는 완전 다른 플랜으로 가야 되거든요. 자, 그레이시티, 뭐, 협업점 지원 이런 거 이거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협업점들은. 뭐 인테리어, 그리고 배너 제작해주고, 뭐 상반기, 하반기 세미나 같은 게 있고요. 그리고 엠버서더 마케팅, 구준엽 씨 불러가지고 사진 찍고 막 이런 걸 합니다. 뭐 8월 매출, 잠실 본점 5억 5천, 부산 본점 1억 6천, 뭐 서울권은 거의 다 뭐 노원 3,400, 뭐 광주 7천, 대전, 시흥, 인천 1억 넘죠. 그리고 보통 이제 협업점들 보면 영등포, 뭐 파주 이런 프로들은 조금 올라가는 추세고, 그리고 뭐 조금 안 나온 지금 여수, 제주, 하남 이런 게 있겠네요. 매출 제로인 데도 있어요. 매출. 자, 이거는 매출은 협업점이라고 해서 무조건 잘 나온다고 생각하는 오산이거든요. 자기 하지 않으면 제로 되는 거예요. 이 하지 않는다는 게 어떤 걸 하지 않느냐. 광고. 그레이시티가 광고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원장님들이 그레이시티 간판 스스로 광고를 해야 되고, 대신 본사에서 해주는 거는 상담 전화 왔을 때 하나씩 이렇게 보내주는 거 정도. 자, 이 정도까지가 오늘의 내용입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받아보고. 제가 협업점, 직영점 뭐 이런 거 설명 다 드렸나요? 그리고 직원도 있어요, 직원. 저는 직원이죠, 직원. 직영점 원장님들 다 직원이에요, 회사원. 그리고 지금 저는 교육부장을 맡고 있고요.
교육부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저처럼 교육을 하실 분, 그리고 보조 강사로 있고 데모 실습 원장으로 하실 분들, 그리고 저 밑에 부원장이 되실 분들을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 상태고, 직원으로 하시게 되면은 뭐 연봉 협상을 하게 되는 거고, 최종적으로 한 연봉 3,800까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인센티브도 있겠죠. 자, 질문 있으신가요? 아까 네. 영등포 지점 인증 협력점인데 인증은 뭔가 협력점인데 인증이 들어오거나 네. 자, 협업점에는 두 가지의 협업점이 있고요. 일반 협업점은 그냥 말 그대로 가맹점. 인증 협업점이라는 거는 원래 가맹점인데 매출을 2천 이상 3번 달성한 매장에 한해서 그 원장님이 원하시면 로열티를 더 지불하고 교육까지 할 수 있게 되는 매장입니다. 일반적인 협업점은 교육을 못합니다. 시술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교육이라는 게 저처럼 이렇게 큰 아카데미 수준이 아니고요. 그 단과관 같은 느낌, 단과관. 그래서 뭐 한 6주짜리, 7주짜리 단과관. 데모 모델 한 명 이렇게. 이 원장님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S&P로 그 시술적으로 돈을 버는 것도 원래 목적이긴 하지만은 교육적으로 풀으셔도 좋은 거예요. 개인 매장을 오픈해서 교육적으로 원데이 클래스라든지 아니면 1대1 교육을 내세워서 이렇게 한 달에 한두 명씩만 받아도 그게 매출이 괜찮은 안정적인 매출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교육이 더 좋아요. 어떻게 보면 잘 생각해 보시면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뭐가 잘 된다 그러면 그냥 가서 다 배우고 막 나도 이거 해야지 이런 느낌의 지금 느낌이 좀 많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생각해 보셔도 아주 좋은 매출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하시면 좋은 점은 교육을 하는 그 본인도 저도 실력이 계속 올라가요. 한계 돌파가 되고요. 원래 몰랐던 걸 공부를 해야 되고 이 공부를 하면서 원리를 파악하게 되고 또 알려주다가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그렇죠. 교육을 하면 할수록 더 실력이 점점 올라가요. 너무 잘해요, 저 지금. 이거는 그냥 농담이고요. 네. 그럴 때 2층 이상을 3번 해야 인정협정이 돼가지고 네. 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냥 협정 뭐 알고 못하네. 네. 그게 왜냐면은 어느 정도 실력적으로 검증이 돼야 돼요. 네. 네. 뭐 협업점을 하다가 실력이 협업점이라고 실력이 평준화는 아닙니다. 아무래도 그 이렇게 인턴 나오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 이유 인턴을 나오는 이유는 그 자기 혼자서 하다 보면 이 그 틀에 계속 갇혀져요. 완성도가 점점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사 나와 보면 와 이거 다르게 하고 있구나 지금 이런 것도 깨우치게 되고 이런 실력의 평준화를 위해서 인턴을 이렇게 오라고 하는 거고 그 인턴에 오는 거에 대해서 그 급여가 낮아요. 그래서 그 의무적으로 오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이고. 아까 며칠 백을만 하는데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백을만 하면 네? 백을만 하는데도 있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다. 어떤 걸 하는데? 아까 여수부터 130만 원 하는데 매출이. 영원도 있다니까요. 아니 그런 데수가 있었는 건데. 영원이 왜 나오냐? 나오는 이게 저희들이 이제 직영 원장들은 네. 그 협업점을 한 3군데, 4군데 정도 따로 관리를 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매출이 좀 떨어진 곳은 뭐 원장님한테 전화를 드려가지고 지금 뭐 어떠냐 요즘 상태가 그럼 지금 원장님이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요. 조금 더 좋은 방법을 제시를 해드리는 거죠. 근데 그 제시를 따르시면은 아무래도 결과가 좀 좋을 수도 있고 근데 뭐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분들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얘 대답만 하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노출이 안 되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손님은 몰라요. 그런 사람이 있는지. 그런 거예요. 그게. 지속적인 계속 이게 투자가 되고 이 삼각형이 돼야 돼요. 손님이 오고 수익이 생기고 다시 광고를 하고 또
또 손님이 오고 이게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어디 하나가 끊기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지금 이번 달에 저를 예를 들면 제가 5원점 처음 오픈하고 저는 인스타도 할 줄 몰랐고요. 그냥 갔어요. 그냥 갔는데 뭐 광고도 하나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첫 달에 제가 7천 했거든요. 7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래서 저 이랬어요. 와, 그 레시피 대단하구나. 진짜 죽이네. 7천이면 제가 혼자 못해요. 근데 저 혼자 꾸역꾸역 다 했어요. 다 했는데 다음 달에 저 영원했어요. 영원. 직영점인데. 이때 제가 알았어요. 아, 이거 그게 아니구나. 내가 안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조금씩 올라갔고요. 이게 그냥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광고를 안 하면은 뭐 아무리 뭐 본사 출신 실력 좋은 사람이 뭐 나타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각형을 계속 유지해야 돼요. 항상 매출이 생기고 생긴 매출로 데이터를 만들고 이거를 다시 광고를 해서 재투자를 하고 이게 계속 돌아가야 돼요. 어디 하나가 딱 끊어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매장들은 이제 영원히 나올 수가 있고 저도 나와봤기 때문에 그 참담함 그걸 알고 있어요. 비참해요. 이게 왜냐하면 협업점이 뭐 매출 제로다 하면 그 원장님 좀 바빴나 보다. 그냥 뭐 골프 치러 좀 가셨나 보다. 해외여행 가셨나 보다. 이런데 직영점이 영원을 하면 그 치욕이거든요. 직영점 잘려요. 직영점은 제가 직영점을 맡고 있다고 해서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끼리의 그 매출을 해야 되는 상한선, 그 최소선이 있는데 이거를 2번 못하면 직영점 내려놓고 다시 본사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살 떨리거든요. 살벌해요. 근데 잘 살아남아 있습니다. 저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광고를 안 하게 되면 아무리 그 잘하는 사람도 손님한테는 이제 노출이 안 되면 끝난다.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감도 못하는 사실은 그 디블랙의 디크리스 대표님이 원래 한국의 원조예요. 그분이 제일 처음 하셨고 대표님도 그분한테 배운 거고. 하지만 지금 어때요? 그분하고 우리랑 매출 게임이 안 돼요. 그분은 그냥 예술가예요. 자기 하는 이 업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대표님은 사업가예요.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차피 우리가 뭐 재능 기부를 한다든지 이런 느낌의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고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의 투자가 있어야지 그 대가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건 뭐 불변의 이치예요. 이게 싫으면 진짜 유튜브 대박 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죠. 손님 계속 오니까. 그러기에는 또 쉽지 않아요. 그럼 광고 차이네, 매출 차이가 약간. 광고를 공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원장님들이 월 100을 쓴다. 마케팅으로. 그러면 1000 해요. 무조건. 200을 했죠. 2000 해요. 300하면 3000 해요. 진짜 해보세요. 근데 이게 겁이 나서 못하는 거예요. 본전 생각나니까. 이거 100 썼다가 하나도 안 하면 어떡해요. 그러진 않습니다. 무조건 가요. 이 시장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넓은 시장이에요. 우리가 지금 2만 건 정도 해도 탈모인 1000만 중에 0.01%도 안 했어요. 제가 그 중에 한 200명 한 거. 그거밖에 안 돼요. 너무 많아요. 원장님들 이제 이거 직업이 되셨으니까 밖에 한번 나가보세요. 대머리들 얼마나 많아요. 지하철에 서서 보면 견적밖에 안 보이잖아요. 가르마, 밀도건 300, 이 사람 200, 고렌다고 50밖에 안 보여. 할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광고를 조금만 그 투자를 하시면은 개인 업체라도 충분히 1000 할 수 있어요. 1000 정도 하면은 순수익은 한 600 정도 해주죠. 실매출이 한 1000만 원 치면 월세 빠지고 재료가 빠지고 홍보 비용 빠지고 하면 한 600 될 거예요. 그 정도면 1000만 원 정도 했다고 치면은 한 2~3명 한 걸 거예요. 그럼 내가 남는 시간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욕심 조금 더 내서 광고 조금 더 태우면은 도움은. 그래서 원장님들이
할 수 있는 선은 한 3천 정도까지가 아마 개인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3천 정도 넘어가면 일정을 소화를 못해요. 너무 많아지고 이게 뭐 한 달 만에 끝나는 시술도 있지만 보통 2달째까지 이어지는 시술이 많다 보니까 저번 달에 손님이 아직도 안 끝나 있고 지금 손님이 또 들어오고 이렇게 겹쳐지면 3천 한 2,800 정도가 아마 딱 그 혼자 할 수 있는 레벨 같습니다. 그래서 전 노원전 할 때도 거의 그냥 4천, 그냥 5천을 잘 안 넘겼어요. 못해요. 전 교육도 해야 되고 왔다 갔다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기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고 저는 직영점점 중에 유일하게 저만 처음부터까지 제가 다 직원 하나도 안 시킵니다. 그래서 손님 저한테 오는 손님들은 할인 안 해줘도 돼요. 아, 원장님 직접 다 하니까. 보통은 작업자를 쓰고 제가 1차 7차 하거든요. 원장님들이. 근데 이제 손님들의 느낌은 원장한테 다 받으려고 왔는데 이게 아니니까에 대한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저는 나름의 그 틈새 시장을 공략한 거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제 성격이 그 못 맡길 것 같아요. 내가 다 해. 역시 그런 관광이 좀 있어가지고 원장님들이 그런 걸 내세운대요. 나는 내가 처음부터 다 한다. 안심하고 그리고 나는 시술 건수가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지금 확장 이전을 했다. 이런 느낌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지금 오픈했어요 보다 확장 이전했다. 그런 식으로 공략을 하시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가끔 이런 거 물어볼 거예요. 원장님 몇 명이나 해보셨어요? 이때 말문이 딱 막히면 끝납니다. 한 100명쯤 했어요. 이렇게 하면 눈 쳐다보지 말고 원래 거짓말하는 사람은 밑을 봅니다. 밑을 심리학적으로 물어보면 위를 보면서 한 100명 정도 했나? 이렇게 하시면은 말문이 막히면 안 돼요. 원장님. 자 그럼 또 궁금한 거 있어요? 간판은 못 달잖아요. 네? 간판. 간판? 간판을 달 수 없잖아. 그러시더라고. 네. 달아도 돼요? 협업적으로 할게요. 만약에 한다면. 저는 안 다는 거 추천. 왜요? 근데 신고하라고 대놓고 걸어놓고 할 필요 없어요. 신고해요. 간판을 걸어놓으면 파업체에서 신고해요. 사업체에서? 근데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신고를 할 수가 있죠. 한국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약간 그런 약간 마인드가 좀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 시기 질투로 인해서 신고할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반영구를 하고 있긴 한데 다른 반영구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동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렇게 다 적어 놓긴 하더라고요. 반영구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네. 그냥 간판 대놓고 하잖아요. 네, 1층에 그래. 해버리고. 네. 근데 S&P는 달라요. 왜? 금액이 너무 비싸니까 시술에 대한. 눈썹은 해봤자 뭐 20, 30 그죠? 요건데 요거에서 금액이 작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S&P는 뭐 500, 600 이런 금액인데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세무조사 딱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세무조사예요. 세무조사 들어오면 원장님 가족까지 통장 다 까야 돼요. 어떻게? 그냥 끝나요. 끝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 카드는 예. 어떻게 긁어요? 줘봐요, 저기. 카드 어떻게 긁어요? 카드요? 네. 카드 긁으면 너 갑자기 막 저는 예를 들어 네일샵으로 지금 아직도 사업장이 있는데 네. 그 사업장 안 줄이고 그냥 계속 그냥 카드를 긁어도 현찰로 받아도 금액이 아무리 커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신고를 당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신고를 당하기 전까지는 내가 매출이 1억이든 2억이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세금만 그대로 내면 국세청에 카드 올라가는 것만 내면 되는 거죠. 현찰은 어차피 신고가 안 되니까. 근데 문제는 신고를 당했다. 신고를 당했을 때 문제가 되는데 신고를 당했을 때 제가 설명드렸죠? 인정하면 된다고. 했어요. 끝이에요. 벌금 50만 원 들고 끝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내가 안 했어요. 저 한 적 없어요. 증거 있어요? 없어요. 뭐 마취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일을 키우게 됐을 때 이러면 경찰이 조사를 다 하고 갔는데도 발뺌을 하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일을 또 해야 되니까. 그러면 자기가 안 하고요. 보건소랑 세무서를 보내버려요. 이러면 끝난다. 이거 한번 맞으면
멘탈 다 털려요. 일 접어야 돼요. 못해요. 그래서 그냥 인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했습니다. 카드를 긁기 위해서 사업자를 파는 거고요. 카드를 안 받을 거면 사업자조차도 필요가 없죠. 어차피 불가야 되니까. 근데 카드 매출이 분명히 발생할 거기 때문에 사업자를 낼 때는 업종을 전문 서비스업, 뭐 탈모 관리 이런 걸로 하시면 돼요. 아니면 이런 직종을 가기 싫으면은 그냥 서비스업, 뭐 스튜디오 또는 전자상거래, 도소매 전자상거래 주죠. 도소매 전자상거래 해놓고 뭐 샴푸 판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고 해도 돼요. 문제가 안 돼요. 뭐 저처럼 국가와 싸우겠다 이렇게 하시면 S&P 두피 문신으로 내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조금 뭐 구청에서 전화가 오거든요. 실사 나오죠. 그때 나와도 또 얘기해도 돼요. S&P 두피 문신하는 업체다. 배드도 있고 니들도 사용한다. 얘기하면 돼요. 어차피 신고를 당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제재를 할 수가 없어요. 신고를 당했을 때 경찰이 나한테 오는 게 아니고요. 내가 경찰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업장을 이렇게 뭐 들어오고 이런 것도 없어요. 내가 경찰서 가서 뭐 했다. 불법이지 않았냐? 몰랐어요. 불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돼요. 불법이지 않을게요. 아니 조심해서 할게요.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다 맞다고 해요. 뭐 경찰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이거 뭐 생계의 수단으로 하는 거고 나는 이거 여기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직업을 그만둘 생각은 없으나 불법이라고 하시니까 전 몰랐다. 앞 조심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알았어요. 들어가보세요. 월급 받으려고 달라고. 그 내면 끝. 그래서 간판은 안 거는 게 아직은 좋다. 만약에 싸울 거다 진짜. 수원원장님처럼 그냥 집회도 가고 막 싸울 거야. 이렇게 하면 그러셔야 되죠. 근데 굳이 그렇게 공격받을 만한 일을 할 필요는 없다. 남이 허가가 된다는 그런 건 상관없고. 해도는 되지만 저는 그래도 안 하는 게 안 낫죠. 하세요. 대표님처럼 뭐 저처럼 신고를 한 10번 이상 받고 이미 뭐 이제 싸우겠다 하는 사람들이 걸어도 되죠. 이렇게. 대표님도 받으셨어요, 신고. 대표님 뭐 엄청 맨날 나와주시는 거. 굉장하네요. 저도 많이 당했고 근데 이번에 좀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 그 청주지방법원에서 이번에 무죄가 나왔어요. 무죄. 맞아요. 네, 무죄가 나왔고 이번에 우리 고문 변호사 손익군 그 변호사가 하고 있는 사건이 지금 1심에 일단 무죄가 됐어요. 그럼 2심까지 가서 무죄가 나오면은 그냥 이제 원장님 다 대놓고 돼요. 이런 판례가 생겨버리면 판례가 지금 청주권의 한 건이에요. 근데 그게 대법원까지 간 게 아니고 고등법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대법원에서 들어가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 그냥 합법화예요. 왜 신고했어요? 네? 뭐 때문에 신고당했어요? 그냥 시기 질투죠. S&P요? 근데 대표님 뭐 나와서 뭐 돈 버니 뭐 차 뭐 바꿔니 이제 이런 거 보고 불편한 사람들 있잖아요. 괜히 사업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거 보고 배합하는 사람들이 그냥 신고하는 거예요. 저기 어딘가에 뭐가 있으니까 가서 조사해 보세요. 근데 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원장님의 샵이 주소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돼요. 몇 동 몇 호까지. 근데 이 주소를 그냥 뭐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이렇게 놓으면 신고 못 해요. 경찰이 나가서 잘못 근무하고 그러지 않아요. 아 이건 주소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접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주소도 웬만하면 공개를 안 하는 게 낫다. 이게 다 그 이제 돈 잘 버는 거에 대해서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의사들도 그럴 거고요 아마. 의사들도 제가 의사라도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반대로 생각해보면 자기는 공부를 진짜 20년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겨우 의사 돼가지고 개원했는데 지금 저 11주 배운 사람이 자기랑 돈을 비슷하게 벌고 있고 하니까 그게 전문가인 척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고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우리가 왜 신고했어요라고 못하는 거죠. 그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고 우리가 열심히 안 사는 건 아니지만
이 의료법에 걸려 있으니까 지금 한 대가 그렇게 신고를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웬만하면 주소를 너무 정확하게 노출하는 건 좋지 않다. 아직까지. 근데 내년 3월부터는 광주가 이제 문신 특구가 되는 거예요. 경기도 광주. 네? 경기도 광주. 아니 전라도 광주. 전라도 광주에서 3월부터 이제 문신 특구 지역으로 선정이 되고요. 그럼 광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신은 합법화예요. 그래서 원장님 걸리면 저 광주에서 했어요. 샵이 광주예요 사실은. 주소지만 여기.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근데 왜 광주가 또 특까지 이렇게 서울이 너무 많은데? 아무래도 뭐 정치적인 그런 게 있겠죠. 너무 경상도만 밀어주면 안 되니까 광주를 이제 해서 좀 그 부흥을 좀 시키자. 그래서 광주를 좀 해서 한 6개월 정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진행되면 그 지역을 이제 확대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합법화가 이제 될 거예요. 한 2, 3년 보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은 저도 심심했는데 이제 감독관님이 최우다 그 원장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최우다 원장님이시고 여기 또뭐 저기 조직위원회 회장님이 마산 사람이시더라고요. 어디서 왔냐고 묻더라고요. 진주 왔다니까 자기 첫사랑이 진주 여자였다면서 그러더라고요. 제 명함 받아가고 최우다 원장님 제 번호를 따갔어. 그래가지고 뭐 제 그래시티 배운다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뒤에 전화통화를 해야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 얼굴을 드나고 명함도 받고 했는데 그 이제 제가 전화를 한번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체인지로 만나봤더니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만날 것 같아. 근데 아니 그런 건 이제 네. 괜찮아요. 어차피 발을 넓혀놓는 건 좋은 거고. 그렇대. 어차피 다 그 이 직업을 하다 보면 네, 다 만나게 돼 있어요. 시기로 또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인사하고 오시는지 그런지 잘 가더라고요. 잘 봐줄 건 없고 네. 많이 알아두면 좋죠. 네. 어떤 뭐 내가 어떤 뭐 상황에 처했을 때 물어볼 수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 더 많다는 게 좋은 거니까 무조건. 그래서 대회 같은 것도 많이 항상 나가세요. 나가서 갖고 상도 많이 받아놓고 상도 많이 있으면 그 상담할 때 유리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가요? 다른 말씀. 잠깐 쉬었다가 또 다른 거 볼게요. 선생님은 가만 나라고 앞에 그래시게 있는 거 있죠. 유리창에 있는 거. 그건 어차피 외부에서 안 보니까 안 보니까. 좀 들어가야죠. 보니까. 외부에 간판 없어요. 이게 노원점이에요. 부스시어로 하시는 분들 혹시 없으신가요? 샵인샵으로? 네. 샵인샵으로 해가지고 제가 지역이 홍대인데 홍대는 그 부스시어로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타투도 많이 하시는 네, 잘 돼 있는데 S&P는 조금 쉽지 않을까 싶은데 왜 이유는 타투 같은 경우는 당일날 시술이 거의 완료가 되고요. 전체 뭐 몸 바디 전체 한다, 반팔에다 긴 바지 네. 이거 빼고는 하루에 끝나잖아요. 네. 근데 S&P는 한 번만에 못 끝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스케줄적인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문점처럼 보이지 않으면 지금은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뭐 대표님 세대들, SM 1세대들은 그냥 원룸에서 했어요. 오피스텔 8평짜리 막 이런 거. 그때는 어차피 이걸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었고 받으려는 사람이 돈 싸들고 가서 부탁해서 받는 거예요. 지금은 업체를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부스쇼 아니 뭐 샵인샵이다 했을 때 사후 관리가 아마 걱정이 될 것 같아요. 손님 입장에서 이거를 내가 시술을 끝내고 몇 달 뒤에 뭔가 AS를 받고 싶은데 이거를 이런 문제가 아마 좀 걸리지 않을까. 그 실제로 지금 부스시어나 샤넬샵으로 진행하고 계신 원장님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어요. 이게 노원점이고요. 지금 제가 옮긴 동대문점은 선생님 너무 좀 느끼는데. 78분. 그렇게 너무 좋다. 그거는 좀 예뻐요. 그레이시티 메가비치에 예쁠 것 같아요. 여기 옆에 있는데. 너무 예쁘게 했다. 오늘 어떻게 그랬는데. 거의 한 1억 2천. 1억 2천이네. 여기 직영점. 네, 지금. 지경점이니까 크게 하는 거고요.
직역점은 이제 그 저기 대표님이 해주시는 거죠. 네. 큰 행님. 여기 많아요. 선생님들 많아요. 왜 커요? 왜 크고 몇 평인데 여기는? 이게 78평. 78평. 아까 78평이라. 아까 노원점은 40. 40평. 여기 좀 뒤쪽이 이제 그 직원들 샵 뭐 사진 편집하고 하는 직원들 있는 공간이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헤어샵. 헤어샵도 같이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머리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좀 전문적으로 돼 있으면 좋죠. 그리고 좀 돌아가면 시술실 베드 3개 쓰거든요 지금. 그리고 하나, 둘, 셋 시술실. 저 끝은 반영부 문서하시는 원장님 쓰는 거고. 눈썹 문신 반영부 원장님은 제 와이프예요. 제가 교육에 있어요. 교육시키고 내가 SM 할 테니까 네가 눈썹 해. 좋네. 회사에 다 같이 되면서. 그래서 지금 진짜로 너무 좋겠다. 네, 이런 느낌의 샵입니다. 선생님이 찍으신 거예요? 네? 선생님이 찍으신 거예요? 네, 아까 잘 찍었어요. 네, 이런 게 하다 보면 전문가도 되는 돼요. 거예요. 완전 찍으셨어요. 전문가도 돼요. 이거 영상 편집도 한 1분만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플 되게 쉬워요. 들어가서 사진 붙이고 뭐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어렵죠. 자, 오늘 이거 이제 샵은 이런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할게 이제 이런 거 네이프. 자, 네이프를 제가 1차 작업을 반만 해놓은 건데요. 잘 보시면 이 느낌이 일자로 이렇게 쭉 끊긴 느낌이 아니에요. 그죠? 이거 지금 시술을 해놓은 거예요. 밑에가 훨씬 빨간 느낌이에요. 여기는 시술을 아직 안 한 거예요. 네. 빨간 곳은 다 했고 뭔가 여기보다 훨씬 여기는 두피라기보다는 거의 피부죠. 네, 살이어서 좀. 그리고 여기가 되게 두꺼워요, 진짜. 텐션을 진짜 많이 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좀 빨개지는 느낌. 자,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만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이렇게도 하고요. 이렇게 나눕니다. 2번점 구간이 이렇게 머리가 없는 부분이죠. 정수리라고 할 수 있어요. 후두부지마 정수리입니다. 왜? 머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밑에 부분은 1번 점이 2번 들어갈 겁니다. 머리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끝단은 1번 점이 한 번만 들어갈 겁니다. 으로 완성합니다. 그리고 이 포인트는 이쪽 뼈예요. 뼈. 뒤에 보시면 뼈를 기점으로 저는 부채꼴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뾰족뾰족한 느낌을 그려놓고 했었어요. 예전에. 지금 안 그려도 보이니까 하는 거고, 원장님도 처음 하실 때는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그려놓고 하는 게 훨씬 더 실수할 확률도 적고요. 예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런 느낌. 이것은 이제 끝단만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 6등분 한 거예요. 여기 하나당 이게 구렛나무씩 한 6개 붙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되실 거예요. 끝부분은 너무 딱 끊기지만 않으면 돼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웬만하면 기회가 다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건 뾰족하게 해놨죠, 지금. 끝부분은. 그리고 할 때도 저는 이렇게
쌓고 여기를 다 채운 다음에 다시 반대로 눕혀서 반대쪽 하고 그리고 마지막 엎드려서 여기 쭉. 자, 온무 네이프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이거 원래 없었어요. 이만큼 제가 만든 거예요. 보시면은 이 차이점을 잘 알아야 돼요. 점만으로 제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점을 겹쳤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점만으로 하면 이게 되게 이상해요. 완전 징그럽고 톤으로 한 거죠. 톤으로 했다는 거는 점을 겹쳤다는 거죠. 레이프지만 한 번만 찍고 끝나는 게 아니고 두 번 덮은 거예요. 왜? 없습니다. 톤 작업을 한 거예요.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의 관계를 없어요.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뭐 이런 거. 이거는 제가 그 가상 디자인 실제 하기 전에 네로우랑 앵글을 그려주고요. 사진 찍어서 바로 이렇게 보여줘요. 어떤 걸 해드릴까요? 얼굴 잘생겼어요. 다 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권을 주는 거죠. 둘 다 잘 어울린다. 선택해요.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서 바로 비교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면은 아무래도 바로 결정하는 거죠. 이걸 해주세요. 바로. 생각해보고 올게요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브랜나룻을 이렇게 진짜 많이 했어요. 그냥 펜으로. 이런 것들도 원장님들이 뭐 우리가 사람한테만 할 필요 없이 이런 연습만으로도 엄청난 도움이 돼요. 펜으로 계속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톤을 깔고 위에 덮고 브랜나룻에 그라데이션 주고 하는 것들. 흉터 커버 보여드렸어요? 흉터 커버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자, 이분 같은 경우는 딱 봐도 모발이 빈약해요. 없어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냐? 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펼쳐줘야 됩니다. 브랜나루가 흉터 크기는 실제로 요만해요. 이만큼만 시술하는 게 아니고 이만큼 해야 돼요. 펼쳐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견적 50, 시술 시간은 15분. 금방 끝나요. 자, 두 번째, 이분은 모량이 많아요. 그러면 이건 가르마예요. 여기만 해주면 돼요. 여기만. 다른 경우에요. 모량이 적고 여기 많고. 그래서 해주는 거죠. 해주고 나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느낌. 자, 여기서 가르마까지 해버리면 10회입니다. 10회. 이거는 오히려 펼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량이 많기 때문에. 자, 이런 흉터도 지금 네이프를 하고 있는데 흉터가 이건 뭐예요? 땜빵이에요. 땜빵. 바로 커버. 이거는 그냥 뭐 숨도 안 쉬고 할 수 있어요. 안 보이죠? 해가면서 그냥 바로 없애버려요. 이거를 어렵지 않습니다. 흉터 커버를 하려고 거기다 점을 많이 찍는 게 아니고 그냥 원래대로 덮고 한두 개만 추가하면 안 보여요. 그죠? 원래대로 하고 흉터 커버를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원래대로 해놓은 거예요. 자, 이거 보여드렸나요? 이거 보여드렸어요? 자, 이거 온무 시술 해달래요. 돼요? 안 돼요. S&P 신이 와도 안 돼요. 안 됩니다. 이 모발 100개가 다예요. 그냥 뒤에 없어요. 삭발 하셔야 돼요, 고객님. 삭발 안 된대요. 이미 삭발인데. 안 된대요. 무슨 온무해야 돼. 못해요. 이거 저도 못합니다. 안 됩니다. 위에 마크가 안 됩니다. 아니, 위에 모발이 하나도 없어요. 약간이라도 있으면 한번 연구해보겠는데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거 보여드립니다.
할 수 없어요. 이분은 시술 안 하셨어요? 네, 알았습니다. 자, 반대의 경우. 자, 여성분이고요. 잘 보면 이렇게 헤어라인이 원래 잔머리가 있네요. 그죠? 여기만 탈모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런 경우 처음 봐서. 왜 여기가 이렇게 많이 없어요? 흰머리가 나서 다 뽑았대요. 자, 우리 모공에서는 머리가 보통 평생 동안 몇 개가 날까요? 한 일곱 번 정도 난다고요. 빠지고 다시 나고 빠지고 나고. 근데 그거를 횟수를 초과해버리면 더 이상 안 나는 거예요. 이게 흰머리를 너무 그냥 할 일 없을 것 같아요. 없다 보니까 이제 이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왜? 있으니까. 아까랑 반대 경우에 여기는 없지만 뒤에가 있기 때문에 해서 가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가능하지만 아까 처음에 그 경우는 뭐 안 되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할 수 있다. 판단하실 때 모양이 어느 정도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커버. 힘들었어요. 네, 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언젠가 그 밸류 오브 글래스에서 만나기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직 완성 못해서. 인스타는 제가 보여드렸나요? 저는 이렇게 입어요. 좀 약간 계절감. 이제 여름입니다. 여름에는 좀 시원한 느낌으로 시원하게 간다. 시원하다는 게 이런 느낌하고 부합이 되잖아요. 그죠? 시원하게 밀었다. 이 사람은 탈모인이 아니에요. 반영으로 잘못 받아서 커버를 해드린 거예요. 위에 그냥 SFC를 싹 다 넣어버리고. 그래서 이런 그 제 피드가 이런 느낌이거든요. 색깔감 있게. 점점 색깔 변해가는. 이렇게 해놓으시면 조금 오래 머물러요. 이런 보는 맛은 있으니까. 중간에 뭐 이런 것도 넣고요. 할 거 없으면 너무 사진만 많이 보면 뭐 지루하기도 하고 어떤 그 시스템에 감지가 돼서 날아가는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글씨도 좀 넣어주고 뭐 로고도 넣어주고 저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디자인, 전 디자인 완료, 전 디자인 완료, 전 디자인 꼭 비포 애프터 하나씩 할 때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내용을 좀 뻥튀기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이런 개수 늘리기 좀 여성들도 뭐 이런 문구를 넣는 거죠. 여성들의 당당한 아름다움 뭐 이런 것도 넣어주면 좋죠. 여성 느낌 나게 뭐 뒤에 꽃 문양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첨부해서. 그리고 저는 그 이런 스포츠 뭐 이런 것들 많이 씁니다. SMP 꼭 이렇게 뭐 대머리 근데 명관지 있잖아요. 오토바이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인데 헬멧을 항상 써야 되고 이 헬멧으로 인해서 탈모가 온 거고 이거를 일단 SMP 해결했다. 멋과 스포츠와 뭐 이런 도시 찾았다 이런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 메이프 시술은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되게 전 몇 개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여기는 모발이 다 있기 때문에 너무 촘촘하게 박아버리면 더 진해져야 되고 더 진해져야 되고 너무 새까매져요. 그래서 이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항상 잘 나눠야 되고 어디까지만 점을 몇 번 겹칠 건가 또 생각을 해야 되고 보통 이 정도 모발이면 1번 점 2번, 1번 점 1번 정도로 끝나요. 더 이상 할 필요 없어요. 더 하면 할수록 망합니다. 자, 이분도 같은 것도 지금 보면 커버 되게 잘 됐죠. 잘 된 점 보이지 않아요? 이게 연출이에요, 연출. 머리를 이 사람은 못 올려요. 헤어라인이 안 예뻐서. 항상 내리고 다녔는데 내리다 보니까 많이 비어 보였던 거고 SMP를 커버를 해줘도 또 이렇게 다닐 거고 그래서 스타일적으로 제한을 해주는 거예요. 응? 보니까 곱슬머리네? 그럼 올려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겠다. 이 SMP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앞으로 해야 될 그 스타일의 제한까지 해주는 게 진짜 잘하는 사람인 거죠. 이렇게 하고 공연 앞으로 이렇게 다니는 게 훨씬 멋있고 더 나을 것 같다. 지금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이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구렛나루만 한 거예요. 구렛나루. 딴데 안 하는 거예요. 구렛나루. 그러면 톤을 면하게 잡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를 안 할 거고. 여기보다 진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연하게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만 깔아주면 이 색깔을 잘 맞춰야 돼요. 이거. 눈썹도 같이 하셔도 돼요. 네? 눈썹도 같이. 네, 눈썹은 있어요. 눈썹. 단가가 안 나오는 것보다는 눈썹이라도 팔아오는 반대로 이런 경우에 그랬나 무슨 작은 거죠. 없고요. 디자인 제가 앵글 사이즈 번호 적었어요. 원래 안 해주는데 자기는 무조건 이거 하고 싶어요. 무조건 하고 싶어요. 이거 무조건 하고 싶어요. 그럼 제가 얘기하죠. 나이 한 10년 정도 지나면 후회하실 것 같은데 레이저로 지우겠대요. 그럼 해줘도 되는 거죠. 괜찮죠? 이게 이분은 괜찮은 이유가 여기까지 밀도 보험을 다 받았기 때문에 진하게 나오는 거고 이래야지 만족도가 생겨요. 여기를 안 하겠다 하면 이렇게 진하게 못 뽑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 하고 사이드 라인까지 해서 이 시술이 230 정도. 두 번만 하면 완성이 됩니다. 저희 영상 찍으면 안 돼요. 영상 찍으면 안 돼요. 찍어도 지금 실현하시는 분은 그 블루하우스의 그 셀린 이사님이라고 그레이시티의 그 실력에서 가장 정점에 계신 제일 잘하시네요. 이쪽 너무 패턴이 좋아서 제가 보여달라고 했고 이런 것들을 연습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연습이 잘 되면 나중에는 이렇게 도와줬어요. 연습이 잘 됐다고 가정하고 소리만 듣고 눈을 감고 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마감하고 나누고 요거를 이렇게 해서 전 디자인 펜으로 한 6등분해요. 6등분. 한 다음에 이렇게 X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정 안 찍기. 하지만 실제로 또 너무 안 찍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놓고 한 뭐 두세 개 정도 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줘도 너무 일자로 끊기진 않고 이게 이렇게 풀리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느낌으로 하셔도 되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부채꼴로 나누면 되죠. 이렇게 나누는 거.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 초보일 때 이제 나중에 몇 번 해보시면 이거 안 그려도 그냥 보여요. 그래도 그려놓고 하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안 그리고 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고 내려가면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레이저 빡세게 맞아요. 목 쪽으로. 그리고 한 번만에 안 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꺼워서 두세 번씩 맞아야 되고 레이저 한 번 맞으면 한 달간 수술하면 안 됩니다. 부인은 공식적으로. 자신 있으면 한 2주만 해도 되고 근데 웬만하면 던집니다. 착색이 이상하게 돼요. 브랜나루스 메이프의 길이는 저번에 설명해드렸죠? 아니죠. 귀예요, 귀. 브랜나루스 이렇게 있죠. 그럼 위어 라인을 타고 메이프 라인.
메이프의 최종적인 길이는 귓볼 밑으로 1cm예요. 1cm. 1cm. 이거 밑으로 내려가면 너무 길어 보여요. 잘못하면 셔츠 입었을 때 더 내려갈 때 있고요. 셔츠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원래. 메이프라는. 그래서 보편적으로 귓볼보다 1cm 정도 내리면 딱 맞아요. 근데 웬만하면 모발이 다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연결만 한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거를 적용할 시점은 그거예요. 뒤에 없는 사람. 전두 탈모라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탈모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걸 연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 길이를 적용하면 돼요. 귓볼에서 옆으로 됐을 때 1cm 정도 밑에 2cm 정도까지 내려가면은 어울리는 사람도 있는데 웬만하면 길어 보여요. 그래서 1cm 정도가 딱 평균이다. 이게 제일 예쁜 라인인 것 같아요. 근데 응용은 사람이 목이 되게 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목이 긴 게 아니라 승모근이 없어서 그래요. 승모근. 여기가 없기 때문에 목이 길어 보이는 건데 이런 분들에 한해서는 약간 내려도 돼요. 하지만 처음부터 내리지 말고 1cm에서 마감을 해놓고 나중에 조금 짧아 보면 그때 살짝 연장. 처음부터 잡아놓으면 백이 안 되죠. 뒤로 못 가죠. 그러니까 저질러 놓으면 해결이 안 되니까 뭐든지 내릴 때는 신중하게 평균을 잡아놓고 거기서 조금씩 추가. 무조건. 근데 추가 안 해도 돼요. 웬만하면 이게 1cm는 딱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뒤에 레이프 라인 그려보고요. 실제로 이제 해볼게요. 자, 이게 정수리가 여기까지 내려올 거고요. 아마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탈모가 어디까지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가마보다 밑으로 내려와 있는 사람들은 여기 내려와 있을 거고, 그럼 거기가 2번 점입니다. 2번 점. 그리고 1번 점이 옆에서 봤을 때 이어라인 타고 내려와야 돼요. 여기가 2번 지키는 거예요. 1번 점. 그 밑은 1번 점 3번 지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라운드적인 느낌도 이걸 맞추는 게 예뻐요. 이게 이렇게 파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라운드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일자로 끊겨 있으면 여기 일자로 끊기는 게 낫죠. 근데 이거를 표시하게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풀어줘야죠, 다. 이거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설계도 돼요. 2번 점 6번, 1번 점 3번, 3번, 1번 점 2번, 1번 점 1번. 이거 다 사진 찍어가지고 나중에 보세요. 저보다 긴 사람은 딱 한 명 있어요. 그 크리스 원장님이라고. 그분은 턱수염이 되게 멋있게 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으려고 더 길게 한 거고, 이거보다 내려오면은 그 김보성 태우네요. 느끼한 아주 손님이 실망할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지. 네. 그리고 위로 몇 센치죠? 6인데 전 조금만 내릴게요. 이 사람부터 올릴게. 머리가 작아서요? 네, 맞아요. 5.5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가로 이거 몇이죠? 8인데 머리 너무 작으니까 7 정도로 갈게요. 7. 다음에 일자로 이 정도겠다 해서 딱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선. 이거 이 정도일 것 같아요. 그죠? 다 맞죠? 이거는 확인은 꼭 눈높이에서 해야 된다. 내 눈높이랑 이 직선이 되게끔 해서 확인해. 잘 됐네요. 그리고 자, 이마 기울기를 보니까 이마는 이 사람 많이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많이 안 높일게요. 여기가 7cm니까 여기서
일단 올려보겠습니다. 위로.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해서 정면에서 확인하고 딱 맞췄죠. 앞에서 봐도 직선. 사이드 포인트가 앞에서 봤는데 직선이 된 거예요. 이마가 마른 목골이 되든지 닫힌 이마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일자로 돼 있고 옆에서 보면 이마 흐름을 그대로 잘 맞춘 느낌의 잘 됐습니다. 그리고 45도로 끊었죠. 여기 45도 끊었고요. 고렛나루 여기서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귀가 원래 한 이만 하거든요. 사람은 귀가 너무 작아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는 여기도 저는 살짝 굴려주고 여기도 살짝 굴려주고 이렇게 마감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여기서 약간 변형을 주자면 좀 스트레이트 여기를 조금만 더 내려도 예쁠 것 같아요. 또 끝만. 약간 이런 느낌 옆에서 봤을 때. 이거는 이제 기본 공식에서 벗어난 건데 변형이죠. 응용. 근데 원장님들은 하지 마세요. 기본을 먼저 하고 이걸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실제 사람이었으면 저는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약간 더 뾰족하게. 왜냐하면 여기는 너무 납작하니까 이 사람은. 그것까지 봐야 돼요. 이제. 이 사람은 측두, 그러니까 정수리가 되게 편편하고 낮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직선 느낌으로 해놓으면 무슨 찐빵 하나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뾰족하게 해줌으로써 이 상반되는 그 디자인을 주는 거죠. 이게 더 예쁠 거예요. 아마. 실제 사람이면. 네, 저는 이렇게 하고 원장님.